안녕하세요. 여러분이 공유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사스 마케팅 전략, 이걸 좀 더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스 마케팅만의 좀 독특한 어려움이랄까? 그런 거 무엇이고, 또 이걸 극복하고 성장을 이끌어낼 효과적인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사스 마케팅은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파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아무래도 구독 기반 서비스라는 특성 때문에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 구축, 이게 핵심이거든요. 아, 관계 구축이요? 네, 이게 일반적인 제품 마케팅하고 가장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죠. 하긴 자료에서도 그 점을 딱 짚고 있더라고요. 특히 그 판매 주기가 길다는 점, 맞아요. 그리고 의사결정권자가 한 명이 아니라는 거, 여러 사람이 관여하고 또 그 고객 이탈, churn이라고 하죠. 네, 처원 관리. 네, 그거 관리가 사스 마케팅을 좀 까다롭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다. 이렇게 꼽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B2B 사스 같은 경우는 제품 도입 결정까지 여러 부서 검토도 해야 하고 승인도 받아야 하고 아, 복잡하겠네요. 네, 그래서 짧게는 몇 주, 길게는 정말 몇 달씩 걸리기도 하죠. 그냥 한 사람만 설득해서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군요. 거기다가 이제 다양한 규모의 고객사를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고요. 또 서비스 등급 있잖아요. 베이직, 프로 이런 식으로. 네네, 티어 시스템. 네, 그런 티어드 시스템 관리에 운영상 복잡성까지 더해지는 거죠. 아, 정말 고려할 게 많네요. 그럼 이런 복잡한 환경 속에서 자료들은 어떤 좀 돌파구? 전략 같은 걸 제시하고 있나요? 네, 몇 가지 핵심 전략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그거더라고요. 검색 엔진 최적화, SEO, 그리고 콘텐츠 마케팅. 네, 아무래도 잠재 고객들이 뭔가 문제 해결책을 찾을 때 가장 먼저 뭘 할까요? 검색이잖아요. 그렇죠. 검색부터 하죠. 네. 그러니까 검색 엔진에서 우리 서비스가 발견되지 않으면 사실 시작조차 어려운 거죠. 일단 노출이 되어야. 네. 근데 SEO로 그냥 눈에 띄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긴 판매 주기를 생각하면 꾸준히 발행되는 유용한 정보들, 예를 들면 좀 깊이 있는 블로그 글이라든가 아니면 업계 분석 리포트 같은 거요. 아, 그런 콘텐츠들이요? 네. 그런 콘텐츠가 이제 신뢰를 쌓고 잠재 고객을 교육하는 역할, 그런 걸 하는 거죠. SEO가 문을 열어준다면 컨텐츠는 그 고객을 안으로 이렇게 데리고 와서 관계를 다지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하, 신뢰 구축.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존 고객을 활용하는 추천인 마케팅이나 입소문 효과, 이것도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네요. 그럼요. 만족한 고객만큼 강력한 마케팅 채널은 없다고 봐야죠. 그렇죠. 자료에서는 단순히 추천하면 보상 주고 이런 걸 넘어서요.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구하는 행동 자체가 그 고객이 우리 제품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또 주변에 이야기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더라고요. 오, 피드백 요청 자체가요? 네, 뭔가 긍정적인 경험을 자연스럽게 공유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환경,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격 정책 부분도 좀 흥미로웠어요. 이게 복잡한 것보다는 투명하고 단순하게 가격을 제시하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강조하던데요. 맞습니다. 물론이죠. 일단 이해하기 쉬워야 하는 건 기본이고요. 더 나아가서 투명한 가격 정책은 결국 신뢰의 문제거든요. 아, 신뢰요? 네, 특히 이런 장기적인 관계가 중요한 구독 모델에서는 숨겨진 비용이 있다거나 요금 체계가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렵다거나 하면 고객이 불신하게 되고 구매 결정 과정에서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긴 그렇겠네요. 네, 자료에 따르면 명확한 가격 제시는 오히려 고객이 스스로에게 맞는 플랜을 좀 확신을 갖고 선택하게 만들어서 구매 전환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그 긴 판매 주기를 감안했을 때 이메일 구독자 목록 확보하고 활용하는 전략, 이게 또 언급되네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당장 구매할 고객은 아니더라도 일단 관계를 이어가는 끈이 되는 거군요. 네, 맞아요. 모든 웹사이트 방문자가 그 자리에서 바로 구매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메일 주소를 일단 확보해두면 뉴스레터를 보낸다거나 유용한 정보를 계속 보내주면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거죠. 아, 꾸준히 생각나게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고객이 정말 구매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 브랜드를 가장 먼저 딱 떠오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메일은 신규 고객 확보뿐만 아니라 사실 기존 고객의 이탈을 막고 충성도를 높이는 데도 아주 효과적인 도구예요. 아, 그렇군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럼 정리해보면 SAS 마케팅은 검색이랑 컨텐츠로 잠재 고객을 끌어들이고 신뢰를 쌓고 네. 그리고 기존 고객의 만족을 통해서 입소문을 유도하고 가격은 투명하게 해서 구매 과정을 좀 쉽게 만들고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메일을 통해서 꾸준히 관계를 관리하는
이 모든 요소가 되게 긴밀하게 연결된 전략이네요. 네, 핵심을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신규 고객 확보 비용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를 생각하면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네, 맞아요. 방금 말씀하신 이메일 마케팅이나 적극적인 피드백 요청 같은 전략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여러분의 고객이 정말 자발적으로 주변에 막 긍정적인 이야기를 퍼뜨리게 하려면 제품 자체의 만족도 외에 또 어떤 경험이나 가치를 제공해야 할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네. 단순히 피드백 요청하는 걸 넘어서 고객 스스로가 막 이야기하고 싶게 만드는 그 동력, 그건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